LPRTV 별풍선 막 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방송용으로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학원 측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볼 수는 없고, 여러분 비번을 따로 이렇게 알려주면 비번을 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파트를 한 번 더 듣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오케이, 시작해볼게요. 준비됐어? 준비 안 됐구나. 기다릴 수 있어. 우와. 붙죠? 우와, 조심, 이거 좀 비싼 거. 포크해야 돼. 잘 붙죠? 이제. 왜 붙어요? 자석. 비싼 거라? 자석. 이게 자석이 붙어 있어요. 자석이 가지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죠. 자기력이라고 해요. 자기력. 또 자기력은, 내 남자친구가 가진 힘. 아니, 안 할게요. 아무튼 자기력이라는 말을 지금 배울 건데, 자석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림 언제 다안 나오지? 오케이. N극, S극 나눠져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암기법이 있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석에 힘이 미치는 마당, 이 장자가 마당 장자라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장이 이제 N극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이라는 선이 나와요. 자기력을 표현하는 선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을 N극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나왔던 게 이제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온 게 이렇게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N극에서 나온 게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온 게 S극으로 들어가고요. 나와서 들어가는 이러한 공간이 형성된다는 거야. 나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면 돼요. 암기법은 간단한데 N극에다가 여기다가 A를 써요. 읽어봐. 나오잖아. 그죠? S는 R을 쓰면 어떻게 읽어? 따라 읽어. 스르르 들어오는 거야. 추워? 괜찮아? 소름 돋았어? 아무튼 자기력선이 나오는 곳과 들어가는 곳을 체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공간, 자기장, 이 공간, 자기력선이 뻗어있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자기장에 뻗어있는 이 하나하나의 선들을 뭐라고 한다?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을 좀 나눠볼 텐데, 자, 문제. 자석은 어디가 힘이 셉니까? 자석의 중간 부분이 힘이 세요? 끝부분이 힘이 세요? 자석은 끝부분이 힘이 셉니다. 철가루 막 뿌리면 자석이 어디 붙어? 끝에 많이 붙어요. 끝부분. 자, 왜 그러냐면, 자, 같은 면적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만큼의 면적. A라는 곳입니다.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요? 2개 지나가죠? 근데 여기 같은 면적을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몇 개 지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지나갑니다. 그죠? 자, 그럼 A와 B는 같은, 동일한 면적인데 자기력선에 누가 더 많이 지나가? B가 더 많이 지나가죠? 그럼 B가 더 자기력이 센 거예요. 자, 그럼 자기력선의 수가 많을수록 뭐가 크다? 자기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자기력선의 수를 이게 단위 면적당 수이기 때문에 밀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밀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속 밀도라고도 불러요. 자속 밀도. 이 용어를 왜 설명하냐면 책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왜 설명하냐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자기력선 설명하면서 이제 자속 밀도, 자기력선의 개수 이렇게 막 좀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너무 낯설지 않게 알아듣게끔 그냥 똑같은 말인데 그냥 어렵게 말하는 거야. 왜 밀도의 개념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면적을 그려서 좀 보여준 겁니다. 자, 자석 밀도가 클수록 이런 거야. 자석 밀도가 클수록 자기력이 큽니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석 밀도가 클수록 자기력이 더 큽니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됐죠? 자, 자기장, 자기력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자기력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 우리 하나 나침반을 소환합시다. 안녕 나침반. 나침반 이렇게 생겼잖아. 사방향 표시를 쓴다면은 나침반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석이 들어있어요. 자석이. 이 안에 자석이 들어있는데, 자, 자석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N극이. 그리고 자석의 S극이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북쪽이니까, 북남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나침반을 여기다가 한번 설치를 해볼 겁니다. 잘 봐. 설치를 하면은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해볼게. 그러면 나침반의 N극, 빨간색 N극은 어디로 향하냐면 N극이 여기 있죠. N극이 N극을 밀어내니까 요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S극이 N극이 당기니까 요 다른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여기다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나침반을. 잘 봐봐.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므로 N극은 어디를 가리킨다? 이렇게 가리켜요. 오케이? S극은 어디를 가리킨다? 오른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N극만 그리면 요 자기력선을 따라서 N극이 이렇게 따라서 N극이 이렇게 계속해서 배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1번 위치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북쪽이죠. 2번 위치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서쪽이죠. 이렇게. 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주르륵 N극이 따라가는 모습을 그려주면 됩니다. 아래쪽은 반대가 되겠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니까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켜? 서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쪽은 동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을 쭈르륵 따라가면 자기력선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기력선을.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르륵 연결한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1번 끝.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생각해봐.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말인데 처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전류가 눈에 보이냐?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전류 때문에 어디 자기장이 막 생긴대. 우리가 아는 자기장은 이런 거잖아.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데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개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의미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있는 거야. 자, 그때 도선은 첫 번째 직선 도선이 먼저 등장합니다. 직선 도선. 현재 무슨 도선? 직선 도선. 오케이, 직선 도선. 자, 우리가 구별하기 쉽게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이제 살살 들어올 거야. 여기다 도선을 꽂아 놓을 건데 직선을 어떤 널빤지 같은 판이야. 거기다 가운데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도선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땅땅 해서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내려놓은 그림입니다. 3D 입체로 잘 그렸죠? 뽕 뚫려있는 그림이야.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흘려볼게요. I라는 기호가 뭐야? 전류입니다. 자,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우리 앞으로 왼손은 절대 쓰지 않을 거야,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헷갈리거든?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 절대 왼손을 쓰지 않도록 해줄게요. 왼손은 집어넣어. 알았죠? 왼손이 헷갈리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오른손으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 풀 겁니다. 푸시딘 먹고 있는 거 아니지? 푸시딘 같아. 자, 전류가 아래서 위로 오르면, 봐봐. 이 손가락 딱 펴면은 여기 네 가닥이지? 한 가닥이지? 얘 몇 가닥이야? 한 가닥이지? 그러므로 이걸 맞춰줍니다. 같은 한 가닥을 맞춰주고, 전류가 아래서 위로 오르니까 이렇게 맞춰주고, 네 손가락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장. 안쪽은 좀 촘촘하게 만들어집니다. 바깥쪽은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뭘 의미할까? 안쪽이 촘촘하다는 건 안쪽이 자석 밀도가 크니까 자기력이 세다는 걸 의미하고요. 멀어질수록 자기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그렇구나.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미리 소개할게요. 자기장은 또 기호로 B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기장을 B라고 표현합니다. B. 전류는 I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책에서 뭐,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그럼 자기장의 세기. 이 자기장이 얼마나 세냐? 자기장의 세기는, 자, B를 갖다가 해볼게요.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는, 더 센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류를 I를 흘리지 않고요. 어떻게 흘린다? I를 흘립니다. 전류를 더 많이 흘린다는 얘기죠. 더 센 전류, 즉 다시 말해서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는 거고요. 조금 아까 했던 얘기 뭐야? 여기부터의 거리 R, ER.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 약해지죠.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은 약해지니까 거리랑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겠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얘는 그 널빤지를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3차원이라고 보지 않고 2차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2분의 1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리에는 그냥 반비례하게 돼요. 제곱의 반비례 아닙니다. 거리에 그냥 반비례하게 되어서 이걸 정리해서 자기장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비례식이네요. 비례식해서 R에는 반비례, 전류의 세기는 비례. 이렇게 R분의 I에 비례한다라고 쓰게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자기력선의 특징도 저희 책에 정리가 되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자기력선을 그릴 때 얘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중간에 서로 교차되지 않는다. 첫 번째, 교차되지 않는다. 자기력선들끼리 절대 교차되지 않는다. 우리 곁까지 두 번째 파트에 나와 있어요. 여기 가운데쯤 있죠?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도중에 끊기거나 분리되지 않고 교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막 이렇게 끝을 이렇게 완벽하게 맺는 회곡선을 이룬다. 열려있지 않고 항상 회곡선을 이룬다. 그리고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무슨 방향이다? 접선 방향이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이죠.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여기 그래서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죠? 했던 거야. 접선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특징들 쭉쭉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이것 따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원형 도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여기 뭐야? 밑에 184쪽 맨 밑에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문제 좀 풀어볼게요. 두 번째,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의 전류가 찡 흘러. 원형 도선이란 직선 도선을 동그랗게 말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널빤지를 준비를 하고요. 도선은 이제 구리로 만드니까 빨간색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양쪽에 구멍을 뽕뽕 뚫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풍 뚫어서 위에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쪽 구멍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이렇게.
이걸 원형도선이라고 해요. 원형도선. 즉 원형이잖아. 그리고 전류는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로 전류를 흘려 본다면 마찬가지. 이건 결국 몇 가닥이야? 결국 한 가닥이잖아. 그럼 오른손에 한 가닥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가서 이렇게 가서 오른쪽 부분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전류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는 꺾이죠? 반대로 바뀌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이렇게 흐르니까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겠죠? 저희는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좀 확장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가운데 부분은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부, 이 원의 중심부는 원의 뒤쪽에서 원의 앞쪽으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얘 또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당연히 전류가 세면 셉니다. 그리고 양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은 약해지겠지? 당연히 거리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공식과 이 공식이 어떻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공식과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공식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정리되어 있죠? 칠판 한번 정리하고 이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피곤해 오늘. 피곤해. 모르겠어? 그냥 피곤해? 체육했어? 너도 체육했어? 같은 말이야. 너도 피곤해? 할 말 있네. 알았어. 요 문제 풀고 세션 하자. 있어봐. 자.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봐봐. 도선 두 개가 그려져 있고요. 봐봐. 도선 하나, 원도선, 투도선. 도선 두 개 그려져 있고 거리가 A점이 찍혀 있고 같은 거리에 B점 찍혀 있고 C점이 찍혀 있습니다. A점, B점, C점 찍혀 있고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I1.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I2. 그러고 있을 때 각 A점, 각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단 조건 있죠? 단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자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B라고 하자라고 설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푸냐면요. 봐봐. 항상 점을 여기가 거리 R 동등하게 잘라줍니다. 잘라줘요. 자, 그러면 이겼다. A점을 먼저 볼게요. A점은 왼쪽 도선에 의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냐면 봐봐.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아까 쟤는 이렇게 도니까 3차원으로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오는 게 여기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뚫고 내려가는 걸 이렇게 X자로 그립니다. 뚫고 올라오는 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화살을 하나 생각하세요. 화살이 여기 칠판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 생각해봐. 어디가 보여? 뒤가 보일 거 아니야? 이 모습입니다. 화살이 칠판을 뚫고 올라와. 어디가 보여? 얘가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 생각하면 돼요. 뚫고 올라오는 건 이렇게 표현하고요. 뚫고 내려가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A점에서 I1에 의해서는 여기는 뚫고 내려가는 즉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맞죠? 뚫고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내려가는 B만큼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A점은 첫 번째 I1에 의해서는 내려가는 자기장 B가 형성이 돼 이거예요. 내려가는 자기장 B만큼이 형성이 돼 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I2에 의해서는 I2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1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A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얘는 올라오는 자기장 B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번에 의해서는, 두 번째 전류에 의해서는 얘는 이번에는 올라오는 자기장 B가 형성이 돼. 그러면 이게 완벽히 상쇄됩니다. 내려가는 거 B, 올라오는 거 B 하면은 띵! 상쇄가 돼서 자기장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A에서의 자기장은 얼마다? 자기장은 0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자기장이 없어. 소리가 나겠죠? A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계산을 해낸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B점을 봅시다. B점. 자, B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1번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2번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로 구분해서 더하거나 빼면 되겠죠? 봐봐. 이 B는요, 왼쪽 1번 도선에 의해서도 오른쪽에 있고요. 이 녀석에 의해서도 오른쪽에 있죠. 둘 다 오른쪽에 있잖아. 전부 다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자기장. 그렇죠? 얘에 의해서도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얘에 의해서도 내려가는 자기장입니다. 근데 구하기 쉬운 건 뭐야? 얘하고 거리가 R이니까 내려가는 자기장 얼마? 내려가는 자기장 B만큼이 먼저 2번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내려가는 자기장이 2번에 의해서 B만큼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A에 의해서는 거리가 얼마큼이요? 하나, 둘, 무려 3R이죠. 거리가 3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1 B가 되겠지. 맞죠? 아, 그렇구나. 얘도 내려가는 게 맞긴 한데 1번에 의해서도 내려가는 게 맞긴 한데 얼마의 자기장이다? 3분의 1 B밖에 안 되네. 근데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토탈 얼마가 된다? 토탈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4B가 되겠네요. 3분의 4B가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C를 볼게요. C점은요. C점도 마찬가지로 왼쪽 도선에 의해서도 오른쪽, 이 가운데 도선에 의해서도 오른쪽이니까 둘 다 또 내려가는 방향이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1번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2번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구한다면 먼저 1번에 의해서는 몇 R이야? 4R이지. 내려가는 건데 4R이니까 4분의 1B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도선에 의해서는 2분의 1B가 되겠네요. 2분의 1B가 됩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럼 토탈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나올 것이다? 토탈 자기장의 세기는 더하면 4분의 3이 나오겠죠. 4분의 3B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 A, B, C 중에서 가장 자기장의 세기가 센 곳은 어디냐? 어디야? B가 되겠죠? B점이 가장 자기장의 세기가 세고요.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마지막 A가 되겠네요. 비교하면 B가 제일 세고요. C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자기장이 제일 약합니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힘들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정리실 잠깐 나요. 이름은 안 쓰고